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재계 인사들도 대거 함께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나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제 사절단이 꾸려진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미 사흘째인 모레 수요일에는 정상회담도 진행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미국 도청 의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국 대만 갈등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죠. 부디 지혜로운 대처로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 풍성한 외교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자전거? 서핑보드? 여보, 어떻게 다 들고 가? 새로 나온 익스트림 레저 하이엔드 모델 터레스 TX로 볼드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레저를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터레스 TX 출시기념 전트림 30일 이내 품질 불만족 시 차량 교환 보장, 하이드아웃 콜라보 기념 한정 판치와 툴백 추첨 증정까지. 터레스 TX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잠시 후 경북 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전체험관 건립 소식 준비를 하셨네요. 자, 경상북도가 안전체험관 건립에 나섰는데요. 도내 시군 중에서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벌써부터 유치전이 가열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자재를 요청하고 나섰을 정도인데 북부권 시군 중에서도 유치에 나선 곳이 적지 않네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체험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는 각 시도별로 안전체험관 1개 소식을 이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각칭 해오름 재난안전체험관은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요. 네. 전국적으로는 17개 강력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북도와 전남, 대전, 세종 등을 제외한 13곳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깝게는 대구 동구 팔공산에 있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제 성수대교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재난에 따른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면서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3년에 서울 강나루 안전체험관이 전국 최초로 건립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도 2003년에 지하철 참사를 겪은 후에 2009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는 지하철 안전체험이나 산불, 지진, 폭우, 급류 등 각 상황 시에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대응 요령이나 위기 대응, 응급 처치 체험 교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안전체험관이 어떤 곳인지 쭉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4곳 빼고 13곳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자, 이 대부분이 또 운영을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네네네. 지금 건립 추진 중인 가칭 경북 해오름 재난안전체험관도 소방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2014년부터 이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건립하려는 가칭 해오름 재난안전체험관은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과 도비 230억 원 등 총 330억 원을 들여서 5만 제곱미터 부지에 7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이고요. 앞으로 운영은 이제 경북 소방본부가 할 계획인데요. 예. 부지 선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있을 중앙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경북에는 현재 의성과 경주에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네. 또 울진 왕피천 공원 내에도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이 체험관들은 종합안전체험관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와 같은 특정 상황에 특성화돼 있거나 또 제한된 수요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종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와 경북 소방본부는 다른 체험관과의 거리나 뭐 인구, 교육 수요, 또 미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뒤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뭐 의성, 경주, 울진에 안전체험관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에 좀 국한된 그런 안전체험관이고, 이제 짓는 거는 종합적인 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꽤 크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들어가는군요. 330억 원 이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비 같은 경우는 각 시군, 유치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의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치하려고 이제 발벗고 나선 건데, 지난주에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뭐 영주가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영주 그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경쟁 시군이 많군요.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지역에 뭐 지금 경쟁 시군 어디 있습니까? 경상북도가 이제 다음 달 2일까지 각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현재 유치전에 나선 곳이 포항, 영천, 그리고 구미, 상주, 영주, 안동 등의 이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6개 지자체 정도인데, 예.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뭐 전해드린 것처럼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이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기반 시설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부지 제공. 네. 지자체 차원에서는 모두 6개 시군이 경쟁 중이군요. 포항, 영천, 구미,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상주, 영주, 안동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중에서요 혹시 뭐 좀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유력한데 어디 현재로서 아직은 뭐 전혀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어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우리 북부권 시군들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본 다음에 유치 가능성 좀 전망해 보겠는데요. 네. 자, 먼저 공모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영주일 것 같은데요. 네, 영주시가 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안전체험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3월 7일에는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서 선전 효과를 누리겠다, 뭐 이런 의지를 내비치는데요. 예. 현재 시민 유치단은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서 시민 5만 명 서명을 목표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명부는 앞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함께 전달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예. 영주시는 실내외 안전체험존이나 이벤트 여가존, 그리고 산림안전체험존 등으로 나눠서 안전체험관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워뒀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실내 안전체험존은 4D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인앤아웃 실감형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야외에는 드론이나 수상 안전 교육, 그리고 계곡 안전 체험관이나 산불 등의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군요. 영주 같은 네, 경우는. 이미 용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용역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5만 명 서명 목표로 지난주 인터뷰할 때 3만 명인가 3만여 명 이미 받아놨고 네네. 그러니까 목표는 이제 2만 명 정도 더 받는 걸 목표로 하는군요. 영주. 자, 그러면 유치 전에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는 목표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시설 조성 계획까지 세워둔 영주인데 다음은 우리 지역에 이제 안동하고 상주도 유치 전 뛰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 안동시는 도청 신도시 일원을 사업 신청 대상지로 확정을 하고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시의회, 지역 교육기관, 안전, 의료, 재난 관련 단체, 학부모 모임 등 시민 참여를 통한 릴레이 가두 캠페인 등 범시민 서명 운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동시는 북부권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이나 균형 발전을 위해선 신도시에 체험관이 들어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네. 또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회 날이었던 지난 14일 안전체험관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 퍼포먼스를 개최하는 등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상주시는 강점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한 4개의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철도 등 서통팔달 교통망이 가진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체험관 건립 후보 부지 인근에 상주 한데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국승마장 등 관광자원이 풍부해 예.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정도는 선정을 했군요. 도청 신도시 일원에다가 예. 하겠다라는 거고 상주는 경천대 있고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있는 그쪽 인근에다가 또 교통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군요. 근데 뭐 영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준비는 덜 된 이런 상태인 거죠. 예. 아, 좀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북부권 이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꼭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북부권 3개 시군 살펴봤고 그러면 아까 다른 권역 포항, 영천, 구미라고 하셨나요? 네. 예, 이쪽도 좀 살펴주시죠. 먼저 이제 산업도시인 구미의 경우에는 지난달 구미시 산동읍 에코랜드 인근을 이제 사업 부지로 선정을 하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구미는 이제 그 도내 전체 학생 수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학령 인구, 그러니까 뭐 젊다는 거를 내세우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0여 개가 넘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업체가 있고 9만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8일에는 구미시의회가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 구미도 좀 할 말이 있군요. 학령 인구가 네, 그렇죠. 많고 위험한 좀 노동자 그런 계층이 좀 많다는 점 이걸 내세워서 안전체험관 유치해야 된다 이거군요. 네. 아, 예. 그리고 영천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이제 조성될 예정인 경마공원 인근에 9만 9천 제곱미터 터를 안전체험관의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2014년에 처음에 이제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된 곳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이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산됐었거든요. 그래서 영천시는 경마공원과 연계한 어린이, 생활, 순환안전체험관 등 세부 계획을 세워둔 상태로 현재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영천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2014년에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한 곳이군요, 여기. 네네. 경상북도와 소방방재청이 확정한 그렇죠. 곳. 근데 그때는 이제 무산이 됐고. 네. 아, 영천도 할 말은 있군요. 그때 우리한테 그렇죠, 유치 결정되지 않았냐.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안전체험관 공모를 두고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포항이 그렇다고 하던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포항시도 이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예. 지난 17일 날 유치 추진단을 꾸렸고 특히 이제 포항의 경우에는 2017년에 지진 피해를 크게 겪었던 만큼 포항 지진 특별법에 따른 후속 대책이나 인구, 산업 등 이제 입지적인 부분을 유치를 이렇게 부각해서 유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포항시와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 지진 이후에 안전체험 시설 건립을
요구한 점을 내세우면서 공모 절차에 대해서 좀 언짢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하. 2018년 당시 이제 정부에서 안전체험관 건립을 공모를 했을 때 이제 포항이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시의원들이 청와대를 찾아서 뭐 안전체험관 건립을 건의한 점 등을 들면서 이제 언짢은 반응인데 특히 이제 19년도 4월 달에 경북도와 도소방본부 회의에서 안전체험관 부지를 포항으로 하겠다 뭐 이런 협의까지 마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는 당시 이 협의는 종합안전체험관이 아니고 지진에 특화된 안전체험관이다. 그래서 이 포항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기야 포항도 이제 포항 지진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그렇죠. 뭐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냐 목소리 높일만 하네요. 포항도. 예. 네. 자, 그러니까 공모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포항 같은 경우. 공모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과열 유치 경쟁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지난주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어제인 이제 23일 경상북도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시군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 내 갈등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죠. 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 저마다의 이유를 들면서 안전체험관 유치에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지역 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조기에 뭐 진행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조금은 뭐 이제 5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경상북도가 나서서 시군 간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뭐 바람직해 보이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뭐 가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당연히 탈락한 지자체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뭐 투명한 입지 선정 절차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체험관 건립의 본질을 좀 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체험관 건립이 지방의 이제 소멸 위기 극복이라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절대 이게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는 그간 수많은 사회적 재난이나 뭐 자연적 재난 재난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 세대들에게는 지금 우리 세대가 겪었던 재난이나 재해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는 시설을 건립하는데 그렇죠. 도 안전 체험관이 초점을 맞춰서 뭐 건립이 되고 또 입지 선정도 그 절차를 감안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궁금하네요. 5월 중에 결정된다 그랬나요? 네, 5월 중에 아마 결정이 5월 되면 중에. 하반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뭐 한 달쯤 있으면 결정이 될 텐데 네네. 과연 어느 도시로 가게 될지 안전체험관 소식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나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살찌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인사하는 거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즐거운 MBC 상쾌한 MBC 언제나 우리 함께해 MBC FM for you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는데요.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간호법 제정안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경북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용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간호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네. 2주가 지금 미뤄진 상태.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27일에 본회의 상정 예정인 이런 상태인데, 자, 우선 간호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 이번에 간호법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이고 또 간호법은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초고령 사회의 초입 단계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그래서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질병 구조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의료기관 중심의 질병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 예방 관리로 보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가는 현행 상태에서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네. 또 간호사가 지역사회 등에서 법적 보호하에 질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간호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아, 이제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네, 질 높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안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나 뭐 간호조무사협회 뭐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따로 열어서 운영을 할 거다. 뭐 방문 간호센터 같은 곳을 간호사 단독으로 개원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간호사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의료법 제33조 2항에 보면 개설 범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리고 2022년 2월 10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최연숙 의원이 그 보건복지부 유근혁 차관에게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두 차례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센터장은 간호사로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센터를 개설하더라도 책임간호사가 반드시 채용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간에 나오고 있는 뭐 간호사들이 따로 의료기관을 뭐 독자적으로 단독 개원할 거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네네. 현재 완전히.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개설 범위가. 예,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예. 네네. 그리고 방문 간호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하고 간호사가.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짜 뉴스군요. 그러니까. 네네.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간호법이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간호법 원안에 보면 예.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이미 의료법과 동일하게 가지고 왔고 갑자기 의사 없이 단독으로 진료를 하고 간호조무사 일을 뺏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타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그릇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간호법 대안 마련 시에 의료법 본문을 그대로 준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법에 간호사 의무 배치 규정이 없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은 일을 못하게 하고 일을 축소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축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요. 요양보호사는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사는 간호법 안에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고. 제외시켰습니다. 네네. 이것도 다 가짜 주장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들과는 그 일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간호법과는. 네네. 네네. 자, 경북 간호사회에서는요, 간호법 네네.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네네.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던데 이게 부모 돌봄법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만성 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실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치 돌봄, 폭력 돌봄, 버리스 돌봄이 아닌 저희는 존엄 돌봄, 맞춤 돌봄, 안심 돌봄이 필요하고 고령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족의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있고 또 무의미한 희생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의 일상뿐만 아니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족 행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워낙 뭐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부모 돌봄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의 부모님들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질 테니까 아이 돌봄법이 아닌 부모 돌봄법이다. 일종의 간호법은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민주당은 이제 27일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거부권 카드로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후보 때 대한간호협회에 방문을 하셔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셨고 또 대선 공약으로 분명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 분명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까, 대통령이? 네네. 직접 했어요? 직접? 네, 대한간호협회에 방문하셔서 방문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지금 간호법이 현재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느낌이니까 이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아닌가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뭐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된 그런 법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서정숙 의원과 그 발의될 때는 국민의당의 최연숙 의원, 지금은 합당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최연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세 분이 3당에서 발의를 하시고 여야 1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은 4차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수석 전문위원들이 법안 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3당이군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3당이 다 합의해서 공동 발의한 법안. 아,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혹시 이유 뭐 들으신 거 있나요?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뭐 직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갈등 때문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그런 말을 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좀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나 뭐 의사협회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네, 의사협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 결국은 뭐 거부권 행사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생각에?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네, 이건 민생 법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난 11일에 정부와 여당에서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네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간호법 내용을 보면 크게 봐서 이제 업무 범위, 그러니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거, 그다음에 처우에 관한 사항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 범위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의료법에 그 존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큰 변화 없는 방식으로 놔두고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 이런 중재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이.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간호사 처우 개선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이나 집단에게 좋거나 대우를 더 좋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즉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금전적인 문제, 그다음 복지 혜택, 승급 등 비금전적 보상이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단순히 이러한 처우 개선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마련이 1번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금 졸업을 해서 4년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1년 내에 45%가 지금 사직을 하는 1년 내에 사직률이 45%단 말입니다. 그 어렵게 공부를 해서요? 네. 1년 만에 근 반수 정도가 다 사직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가 7.5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시키고 또 체계도 마련하고 인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결국 그런 혜택이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간호법입니다. 그렇군요. 뭐 단순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적정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숙련된 간호사, 오래 일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고. 숙련된 간호사가 국민에게 간호를 했을 경우에 만족도가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필요한 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참 저 오늘 놀랍네요. 거의 뭐 4년제 이 간호사 시험 보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도 1년 내에 근 반 정도가 그만둔다.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가 7.5년 밖에 안 된다. 그렇군요. 뭔가 대책이 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생겼을 때도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의사협회에서는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 꼭 의사와 간호사들의 어떤 갈등 양상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이 간호법 어떻게 처리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될 그런 직역들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법 제도하에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구축되기를 저희는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뭐 파업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혹시 간호사협회에서 뭐 어떤 대응 같은 것도 갖고 계십니까? 뭐 단체 대책 마련을 해야죠. 뭐 아직은 뭐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도 뭐 파업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네, 파업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 언론에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에게 가장 비호감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 이거 저도 봤어요. 이거 북한일 줄 알았는데 중국이었다. 네, 그렇죠? 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갈등이 굉장히 지금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가장 좋아하는 국가하고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지금 붙으면 예.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되냐. 결론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금 세계의 시선을 중국으로 쏠리고 있고, 예를 들면은 경제 문제에서 반도체 공급 문제가 터져도 중국한테 관심이 집중되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세계의 공장이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 가장 비호감 국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의 균형 외교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중국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와 국익의 관계. 이게 정말 한 두어 달째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을 가장 비호감으로 미국을 가장 호감으로 여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됐는데 마침 또 오늘 또 미국도 국빈 방문길에 올라서 대통령이 약간 좀 의심하는 그런 시선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미국으로 향했고 지난주였죠. 계속해서 또 시끌시끌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또 언급하면서 중국과 지금 계속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또 나왔던데. 네. 양 국간의 그 설전이 날이 갈수록 지금 뜨거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19일 날 로이터 통신하고 윤 대통령이 그 대담을 하면서 이게 지금 중국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과감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중국의 대만은 우리의 독도. 아주 민감한 산. 네.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매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또 한편으로 대만 문제를 북한 문제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마침 좀 전에 독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독도 문제를 얘기했다. 그러면 한국 정부하고 한국 외교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난리가 나죠. 당연히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얼마 전엔 난리 안 났잖아요. 우리 정부.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 예. 독도 문제, 영토 문제는 정말 국민들에게 뜨거운 그런 그 열정을 불지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말참견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명심해라. 이 정도로 신중하게 반응을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는
불장난하면 다 타 죽는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북한에서 나온 말인 줄 알았잖아요. 이런 비싸게 얘기 잘하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중국에서도 이렇게 강한 표현을 했고 오늘 또 나왔어요. 하나 더 나와서 한국 국격은 산산조각 났다. 뭐 이렇게 또 나왔던데. 아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인접국가 사이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도 지금 3월 달에 한반 붙었고 또 4월에는 중국하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고 이런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데에는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외교적인 발언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평화 체제 위협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하여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외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외교라는 건 진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된다. 모호하게 해야 된다. 항상 그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꼭 마치 저거죠. 도박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와 어떤 카드를 내가 미리 보여주고 협상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구애하는 그런 외교를 하면은 과연 미국도 저렇게 구애하는데 뭐 잘 챙겨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다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일방 외교로 치닫는 정부가 있었나 싶네요.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보수 정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렇죠. 이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인접 국가여가지고 우리 미국하고 아주 뭐 죽고 살고 하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멀리서 우리의 우방으로서 우리를 안전을 지키는 그런 국가이면은 분명하지만 우리랑 둘러싸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들하고 그래도 뭐 노선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고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땅에서 전쟁이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명제죠.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이 나서 서로 뭐 예를 들어 뭐 핵 공격을 한다. 전쟁을 나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기면 그렇죠. 뭐합니까? 한반도가 다 예. 폐허가 되는데 이기면 뭐예요? 그렇죠. 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 정부가 이 원칙을 견지를 해왔는데 요즘 너무 미국 일방 외교로, 미국 일본 일방 외교로 가는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 시장에서도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우려할 만큼 커지고 있죠. 그게 너무 커지니까 이제 미국도 이거를 그냥 이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어떤 이제 압박을 하거나 동맹국가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면서 중국을 지금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 크는 걸 막을 수 없다? 네, 왜냐면은 지금 오늘 경제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사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 무역에서 지금 위안화 결제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제 질서에서는 달러가 기본 화폐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국가에 무역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달러 유입을 금지시키면은 그 나라가 무역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위안화나 루블화가 결제 수단으로 되면은 미국의 달러 제재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화폐 전쟁이란 말이 있는 거군요. 화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간의 무역 거래는 위안화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위안화를 대출 받으면서 그걸로 지금 중국 무역에서 결제용으로 써라.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그 중국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지금 미국의 일방주의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그 그러니까 중국과의 다자무역을 좀 강화하고 또 이 브라질하고 중국 간의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를 체결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전체 국제 무역에서 달러가 가지는 그러한 위상이 떨어지고 예. 미국이 지금 정말 아무리 경제가 망하고 미국에 뭐 파산이 나오고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이래도 견디는 거는 달러 패권주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힘겹게 대척하면서 지내면 저는 얼마나 어려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달러 패권은 점점 약화되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 실제로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동 남미 지역에서 이 중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세계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중국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 설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참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전에 왜 90년쯤인가요? 일본이 한창 막 커가고 있을 때 그렇죠. 미국이 막 찍어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중국은 그렇게 못 찍어 누를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교수님. 네, 저는 뭐 그때하고는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경제 규모, 버블을 터뜨릴 때 미국의 전략하고 예. 지금 중국의 그런 그 맞대응은 그런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 동맹 질서에 반기를 드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다고요. 노골적인 반기라고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그런 그 감정을 표출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미국 CIA가 우방 국가들을 도감청하는 게 이제 그 문서 유출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예. 실제로 우리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도 도감청의 대상이 됐던 걸로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우리의 포탄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말 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서구의 동맹국들이 최근에 보여준 그 반응들을 보면은 예. 진짜 우리의 국격이라는 게 어디로 갔는지 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예.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많은 걸 챙겨가지고 두 나라가 동맹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 속에서도 서로 이속을 챙기는 그런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곧바로 나온 얘기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요? 동맹이 곧 속국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뼈 있는 견제구잖아요. 동맹이 속국은 아니다. 네. 이 말 맞는 말이죠. 우리도 한마디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기는 쉽진 않죠.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거 뭐 도청 얘기하면 또 화가 나는데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동맹이라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 경우에는 이 얘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유럽이 선택이 어떻게 좀 강압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제 뱉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얘기가 지난 18일 날 영국 외무부 장관 입에서도 나왔어요. 외무부 장관이 가디언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을 규정할 때 위협과 기회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흑백 논리를 경계하고 좀 더 정교하고 미묘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그 유연성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결론 간단히 좀 내려주시죠. 예,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3월달에 소위 대일 굴종 외교를 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지금 날마다 지금 시국 선언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는 퇴진운동 얘기도 나오는데 대중 외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손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미 외교를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기업의 미래나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감안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국익을 챙겨오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의 무례한 요구를 적절하게 잘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격도 지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텐데 심히 걱정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